3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4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1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계해월 경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들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망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요.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죠.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특수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 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 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병병조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에 된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종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종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 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한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엄동설환인 해월에 일간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라고 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과 같고 원철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으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입니다. 자, 해월은 수가 왕한 수왕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해월은 수가 임간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반면 해월부터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 유월, 수월이 금왕절이고 해월부터는 금이 병사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수가 왕하고 왕한 수가 경금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해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겨울에 태어나서 한습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간 자체가 신약한 것도 문제가 되죠. 약한 경금을 갖다가 신약한데 불로 이렇게 달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지지로 신유, 금 등에 의해서 뿌리를 얻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신유, 금이 있어서 경금이 일단 왕해져야 된다. 왜 선생님 인성으로서 경금 생활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될 것이고 지지로 진술, 축, 미, 토가 되는 것인데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특성상 일간이 약하더라도 인성으로서 생해주기보다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금은 토를 보게 되면 물론 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금이 더럽혀지거나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고요. 그리고 경금도 마찬가지로 토가 있게 되면 화로서 금을 극해서 단련해야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 화생토, 토생금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물을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일단 해월의 경금은 경금 자체가 뿌리를 얻어서 좀 왕한 것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일간의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고요. 별도로 뭐가 필요합니까? 병화를 얻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해월의 경금은 정관, 편관을 같이 쓰면 이거는 관살 혼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관살 혼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 아닐까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관살 혼잡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살 혼잡이 되더라도 그 관과 살이 용도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월의 경금은 당연히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를 써야 되는 것이고 따뜻하게 조후하기 위해서는 병화를 같이 써야 돼요. 옛날에 대장간에서 뭐 한다? 어르신들이 이제 그 쇠덩이를 시뻘겋게 달궈서 망치질을 하죠, 겨울에. 그러면 그 쇠를 달구는 불이 있다고 해서 따뜻하게 날로 안 핍니까? 그건 별개란 얘기죠. 쇠덩이를 빨갛게 달구는 것은 정화가 하는 거고 그 안에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병화가 별도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자월도 마찬가지고 축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금이 해자 축월이 태어나서 관살혼잡이 되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혼잡을 희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관살혼잡이라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놓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월의
경금 정리라면 일단 경금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정화, 정관과 평관, 병화를 아울러서 쓸 때 간목이 있어서 병정화를 생조해주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해월의 경금 아주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경금,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 아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의 해수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 양이라고 해서 해수는 양수가 됩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하는 관계죠. 그래서 일간 경금이 월지의 해수를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하는 것이죠. 아생자라고 표현하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어떻다?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 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 자, 해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임에 반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보면 병지가 되죠. 신약한데 설기가 과다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기인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요거는 요 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토는 격이라든가 용신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불용이고요. 간목의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요 간목을 가지고 격을 잡는데 양금이 양목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편제격이 되죠. 하지만 해월의 경금은 병지라 신약하기 때문에 식신도 뭣도 그쵸 재성도 감당할 수 없다. 설기태가 또는 제다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제다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해월의 경금은 인성이 있거나 인성인 토가 있거나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금일간인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간과 달리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인 토보다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더 좋다. 예를 들면 지지로 신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경금이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 다음에 해월은 춥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로서 조후하고 정화를 얻어서는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해한목도 되죠. 설기가 가다한 중에 인해한목해서 이거로 재성이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연지를 보더라도 묘목이 또 있습니다. 해묘한목, 인해한목해서 이거는 오히려 상인수보다는 목이 굉장히 세력을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과 월간의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기운은 크게 하강해서 천하가 모두 얼어 있다, 결빙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중병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뭐다? 일간 경금이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간 경금이 재성도 식상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 화가 부족하다 보니 사주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 결빙되어 있어서 용도 쓰임이 없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시에서는 일간 경금에 뿌리를 얻는 것, 통근처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화를 얻어서 조후한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동절인 해월에 인해한목, 해묘한목 한다 하더라도 또 자수까지 얻게 되면 개수 두 개가 세력을 크게 얻죠. 한 습해 지는 것도 문제가 되죠. 한 습해 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수가 많게 되면 약한 경금이 어떻게 됩니까? 설기태과가 돼서 경금이 더 약해지는데, 이 병화마저 투출하게 되면 인중병화가 투출된 것이죠. 이 병화는 경금을 극하는 관계, 물론 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약한 나를 갖다가 공격하게 되니 요거는 어떤 구조? 극설교집이 되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고 일간 자체가 너무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고 토의 생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화로서는 경금을 갖다 단련한다라 하고 보더라도 자 상관 계수 두 개가 정관 정화를 갖다 공격하죠. 이거 뭐죠? 상관 경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참 용신을 얻었고 일간 뿌리를 얻었는데도 상관 두 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시용하기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정축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가 되게 되면 무토는 경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건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금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무토도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구조. 묘시 마찬가지 될 것이고요. 경진시가 되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습토가 금을 생한다라고는 하지만 역시나 동절에 개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매우 한습하다. 이거 거의 진토의 생을 받는 것 정도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화도 없고 그 다음에 조할 수 있는 화도 매우 부족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고 신사시가 되게 되면은 신금이 이제 개수를 생하는 구조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사화를 얻었고요. 이 사는 금의 장생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금이 사에 통근할 수 있고요. 신금까지 있기 때문에 뭐 나름 통근이 돼서 경금이 뿌리가 약하진 않다 손 치더라도 이 화운 가게 되면 결코 좋을 일은 없기 때문에 신사시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이고요. 이 무시 같은 경우에는 이는 화국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돼서 이를 화국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를 갖다 극하게 되어 있고 문제는 일간 경금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다? 이거 신금을 얻어서 경금이 신을 얻어서 뿌리를 두어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인신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고 그냥 일간의 뿌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서는 그냥 을유시 정도 보게 되는데 솔직히 말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썩 좋게 볼 수 있는 생시가 없다. 을유시가 되게 되면 뭐 일간은 뿌리를 얻었지만 그냥 일간이 통근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무 재성이 많아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출산 태기를 잡는 데에 있어서 조금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